늦은 오후의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며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느릿하게 논뚝기를 훑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 어귀의 작은 찻집 앞에는 유리잔을 닦는 소리가 잔잔히 퍼졌다. 그 찻집의 이름은 별빛 방앗간. 처음엔 진짜 방앗간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차와 사람의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 되었다. 주인 윤서연은 40이 조금 넘은 여자로 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0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바쁜 세상에서 사람의 말보다 메시지가 빠른 세상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전화와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 그녀는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어느 날 퇴근길에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산자락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든 걸 정리한 뒤 고향으로 내려왔다. 처음엔 사람들도 놀랐다. 잘 나가던 여자가 시골에 내려와 방앗간을 차린다니.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천천히 살고 싶어요. 라고만 말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의 찻집을 좋아한다. 누군가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러 오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러 온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들어줄 뿐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울고 웃곤 했다. 그날은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스스로를 강현우라고 소개했다. 50즈음의 나이로 도시에서 건설 일을 하다 최근 모든 걸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내어주며 웃었다. 이곳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저녁 찻집을 찾았다. 처음엔 말없이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연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넘도록 넘게 일만 했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일 얘기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말보다 온기가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날 밤 찻집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서연은 한참을 밖에 서 있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별빛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도 이런 하늘을 보고 지었다. 이런 밤에는 사람의 마음도 별빛처럼 조금은 반짝였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새로 이사 온 강현우가 옛 공장을 다시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았다. 조용한 마을에 다시 기계 소리가 울리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생기가 돌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연이 문을 닫으려던 찰나 마을 할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서연 씨, 그 강 씨 있잖아. 아까 산길에서 무슨 일을 당한 모양이야.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며 머릿속에는 현우의 잔잔한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이제는 조금 웃고 싶어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때렸다. 산길 끝자락에서 서연은 멈춰섰다.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뒤로
희미하게 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가 헐떡이며 말했다. 왜 그렇게 뛰어가세요? 그 남자는 아까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순간 서연은 자신이 왜 빗속을 뛰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거센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줄 알았던 남자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고.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 오래된 방앗간, 잊혀진 기억들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다. 비가 먹고 새벽이 올 무렵 그녀는 다시 찻집 문을 열었다. 아직 젖은 공기 속에서 차를 우리며 속삭였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무너진 자리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공기는 눅눅했지만 별빛 방앗간 안에는 늘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서연은 매일같이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현우는 사고 이후로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다. 산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자세히는 몰랐다. 다만 산 아래 외딴 집 입구에 쓰러져 있던 그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만 돌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에는 이상한 공허가 생겼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가 아닐까 하고 문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현우가 조용히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걱정 많이 하셨죠?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 좀 정리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이 마을에 오기 전엔 그냥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숨이 좀 쉬어집니다. 이제 웃을 것 같아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다시 내밀었다. 이번엔 향긋한 국화차였다. 현우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마주했다. 말없이 차를 마시고 때로는 마을을 함께 걸었다. 논뚝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들꽃 향이 바람에 섞여 흘렀다. 이런 길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엔 매일 이런 길을 따라 공장까지 걸어갔는데 공장요? 내 아버지가 하던 작은 공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IMF 때 문 닫았죠.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된 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체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 역시 도시에서의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녘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11년 전 도시를 떠나던 날 자신에게 썼던 편지였다. 언젠가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며칠 뒤 현우가 공장터로 갈 때 서연도 호기심에 따라 나섰다. 잡초가 무성한 폐허 공장 위로 바람이 스쳤다. 벽 한쪽에는 성진금속이라는 희미한 간판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다시 작은 작업장을 세우고 싶어요. 사람 몇 명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이 조용한 마을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누군가는 다시 불을 켜야죠. 그 말에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처음 이 마을에 왔던 이유가 떠올랐다. 쉬고 싶어서였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다시 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현우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대장간 일을 하던 노인,
목공일을 하던 청년, 그리고 방앗간에서 늘 얼굴을 비추던 동네 아낙들까지. 서연은 차를 들고 공장터로 갔다. 아직은 낡고 거친 현장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피어나 있었다. 이제는 기계 소리가 그리울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리도 사람 사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서연 씨, 현우 씨가 병원에 있어요. 서연은 놀라 그대로 멈췄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밤하늘의 별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병원 복도 끝 하얀 불빛 아래 누워있는 현우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동안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혹사만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약해지다니.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혼자 그렇게 무리했어요?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 안 됐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서연 씨가 그랬잖아요. 무너진 자리마다 길이 열린다고.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여름의 끝,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는 회복했고 공장에도 다시 불이 들어왔다. 마을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았고 찻집 한켠에서 서연과 현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하죠? 네, 그리고 이젠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서연은 잔을 들어 미소 지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여긴 그런 사람들한테 참 좋은 곳이거든요. 창밖엔 노을이 지고 산등성이 위로 또다시 별빛이 피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가만히 중얼거렸다. 별빛은 멀리 있어도 길을 비춰주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겠죠.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따뜻하게 우러나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논두길을 따라 불어왔다. 들판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별빛 방앗간 앞 감나무 잎도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공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며 다시 생기가 돌았다.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며칠째 현우가 어딘가로 다녀오곤 했다. 찻집에 와도 무언가 망설이는 눈빛이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요,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요? 그냥 빚 같은 거랄까요? 서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사람마다 덮어둔 상처는 있으니까. 다만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창문을 닫으려다 서연은 낡은 상자를 꺼냈다. 10년 전 도시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상자였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수첩,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별빛은 길을 잃은 사람을 데려다 준다. 언젠가 그 별을 다시 보면 그땐 괜찮아졌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전 방앗간 옆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공장 이름은 성진금속.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었다. 남자의 옆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설마 서연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공장으로 달려갔다. 안쪽에서는 현우가 낡은 철판을 닦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땀과 먼지가 엉겨 있었다. 현우 씨, 이 사진 좀 보세요. 서연이 내민 사진을 본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사진 제 아버지 공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아이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가 혹시 네, 저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장 안이 고요해졌다. 먼지가 햇살에 흩날렸다.
저 어릴 적이 공장 옆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죠. 공장 문 닫고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그때 도와주던 분이 있었어요. 항상 별 얘기를 해주던 오빠 같은 아저씨.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게 제 아버지였어요. 늘 마을 아이들에게 별 이야기를 해주시던 분이었죠. 당신이 그때 그 아이였군요. 둘의 기억이 겹쳐졌다. 서연의 어린 시절, 방앗간 앞에서 밤마다 별을 보며 놀던 기억. 아저씨, 저 별 이름이 뭐예요? 글쎄, 이름은 몰라도 언젠가 내가 커서 다시 보면 그 별이 길을 보여줄 거야. 그때 그 말이 오랜 세월을 돌아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당신은 늘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다녔죠. 방앗간 아저씨 딸이라고. 서연은 웃었다. 맞아요. 방앗간은 문을 닫았지만 결국 제가 다시 문을 열었네요. 그럼 결국 당신이 별빛 방앗간을 이어받은 거네요. 네, 그 이름 사실 아저씨가 해준 말에서 따온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오래 묻혀있던 시간들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며칠 뒤 공장에서는 마을 축하 모임이 열렸다.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넘쳤다. 사람들은 따뜻한 차와 떡을 나눴고 아이들은 뛰어다녔다. 서연은 몰래 현우를 찾아 나섰다. 그가 보이지 않았다. 공장 뒤편 낡은 철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편지 봉투에는 윤재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지 안에 당신 아버지 이름이 있더군요. 재수야, 세상은 언제나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사람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나는 방앗간 아저씨의 딸, 그 작은 아이를 보며 늘 위로받았단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나의 하루를 살게 했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서로를 의지했던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바람이 불어 감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섰다. 그날 밤 별빛 방앗간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현우는 찻집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이상하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냥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현우는 잔을 들며 웃었다. 그럼 저도 제 아버지께 전하고 싶네요. 당신이 지켜준 별빛이 아직 여기에 있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찻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그중 가장 크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저 별, 혹시 기억나요? 그때 아저씨가 알려주신 별이죠. 이름 모른다고 하셨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그 별 이름은 루멘이에요. 다시 빛나다라는 뜻이래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것이 번져왔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가도 결국 사람의 마음은 같은 자리에 돌아오네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새벽녘 별빛이 옅어지고 첫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추었다. 별빛 방앗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문을 열며 속삭였다. 별빛은 멀리 있어도 사람을 잊지 않네요. 결국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현우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별빛 아래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찻잔을 들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 향기가 공기 속에 번졌다. 마치 세월의 먼지를 씻어내듯 두 사람의 마음에도 잔잔한 빛이 퍼졌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그리고 서연과 현우는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한다.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빛이 나니까요. 하늘 위엔
여전히 그 별이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산등성이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들판의 벼이삭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별빛 방앗간 앞에 감나무는 주홍빛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창문을 닫으며 가을바람을 느꼈다. 그 바람 속에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낡은 나무 냄새, 마른 흙 냄새, 그리고 사람의 체온 같은 따뜻한 냄새. 요즘 현우는 자주 자리를 비웠다. 낮에는 공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어딘가로 향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 정리하려 애쓰는 듯한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찻집 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고 코트 자락엔 낙엽이 붙어 있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 묘소요? 내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생각났어요. 별빛을 따라가면 잃은 걸 찾을 수 있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요. 그때 그 별빛이 결국 우리를 다시 데려온 거네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요. 별빛은 돌아올 사람을 잊지 않죠. 그런데 그날 저녁 또 사고가 났다. 철제 구조물 위에서 일하던 현우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철제물이 쏟아지며 내는 굉음에 서연이 놀라 공장으로 달려갔다. 현우 씨,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의식을 잃고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의 손을 서연은 말없이 잡고 울었다.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됐잖아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 씨, 나 꿈을 꿨어요. 아버지 꿈을요. 당신 아버지도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이 웃고 계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별빛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며칠 후 현우는 회복하여 찻집으로 돌아왔다. 별빛 방앗간에는 향긋한 차향이 가득했다. 서연은 새로 만든 찻잔을 꺼내며 말했다. 이 찻잔은 공장 사람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이름을 붙였어요. 룸엔 다시 빛나다. 현우는 웃었다. 두 사람은 찻잔을 마주 들었다. 우린 참 오랜 길을 돌아왔네요. 그래도 결국 같은 별 아래 있었잖아요. 창밖의 하늘엔 무수한 별이 반짝였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속삭였다. 저 별이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 별이 우리를 다시 데려왔으니까. 그날 이후 별빛 방앗간은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길을 잃은 여행객, 그리고 오랜 세월 서로를 놓친 사람들까지 그곳에 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서연은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피어나니까요. 현우는 벽에 새 표지판을 달았다. 별빛 방앗간 마음을 빻는 곳. 이제야 진짜 이름을 찾았네요. 밤이 깊어갔다. 찻집의 불빛이 별빛과 섞여 반짝였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현우 씨, 혹시 그거 알아요? 뭘요? 별빛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린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내 별빛이었어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당신이 내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별빛이 사라지고 첫 햇살이 산등성이를 비췄다. 별빛 방앗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마을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하죠. 무너진 자리마다 길이 열리고 그 길 끝에는 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현우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웃었다. 별빛 방앗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우러나는 곳이었다. 지친 하루 끝, 마음 한 잔의 따뜻함이 필요할 때 별빛 방앗간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빛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한편의 시처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따뜻한 삶의 온기. 이곳은 감동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